워렌 버핏이 애플을 팔아버렸습니다.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뉴욕타임즈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부터 버핏은 꾸준히 애플의 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기술력에 대해서 버핏조차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애플이 빠르면 올해 깜짝 출시할 완전히 새로운 신제품들과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만의 엄청난 신기술에 대한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애플이 안경이랑 펜던트 그리고 카메라 에어팟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모두 애플이 공식적으로 보도한 바는 없지만 저희 하이젠버그에서 애플이 최근 인수한 기업들과 관련 특허들을 그리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서 어떤 걸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먼저 애플이 발표할 이 기기들은 모두 시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곧 탑재될 예정인데요. 왜냐면 지금 시리는 아마 현존하는 거의 모든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멍청하기 때문일 거예요. 시리야, 지금 삼성전자 주가 말해줄래? 아니, 주가 말해달라니까 여기 띄워버려요. 말을 안 해, 얘가. 그만큼 얘가 좀 많이 멍청합니다. 당연히 시리가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 연동이 되겠지만 일단 애플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먼저 정말로 너무 지겨우시겠지만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는 이제 저물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AI에 적합한 디바이스가 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스마트폰이 생겼다고 PC가 사라지진 않았고 태블릿이 생겼다고 노트북이 사라지진 않았듯이 서로 막 상호 보완하는 관계는 계속 되겠지만 여러분은 이미 어느 정도 스마트폰의 발전이 세츄레이션 됐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는데 요 뒤에 디자인을 가리고 요게 아이폰 17인지 아이폰 15인지 14인지 구분하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못 맞추실 거예요. 갤럭시 몇일까요? 구분 가세요? 모르죠. 이거는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세츄레이션이 돼 있어요.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아이폰 잘 팔려, 이번에도 역대 최고 판매량 갱신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가 늘 그랬듯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강점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대의 아이폰, 이것과 연결된 애플 생태계잖아요. 애플은 이제 인간과 기계가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디바이스 모두 아이폰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애플은 메타가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을 2027년쯤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비전 프로 개편을 중단하고 코드명 N50로 알려진 안경 개발에 연구팀들을 재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애플 연구팀은 최근에 세계 최고의 컴퓨터 비전 학회 CVPR에 패스트 VLM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AI가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는 연산량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에 갔다가 와야 돼요. 근데 이 안경은 배터리랑 발열 문제 때문에 서버 통신을 최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인 방식을 개발을 했어요. 이미지를 더 잘 보는 것이 아니라 덜 계산하면서 보도록 만든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기존 모델은 이미지를 퍼즐 조각처럼 수천 개로 쪼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계산을 했어요. 해상도가 올라가면 계산할 것들이 제곱으로 늘어나고 연상량은 진짜 폭발해 버립니다. 패스트 VLM은 먼저 중요한 특징만 빠르게 탁탁탁탁 압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교하게 해석을 해요. 비유를 하자면 팀원 전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각 팀이 요약본을 만든 다음에 그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 구조 덕분에 결과적으로 첫 응답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즉 TTFT가 기존 모델 대비해서 최대 8배가 아니에요. 8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안경에 이렇게 아주 빠른 반응을 하는 기술은 필수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나가면서 저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안 하고 3초에서 10초 있다가 대답하면 그건 정말로 사용자 경험이 안 좋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안경 쓰는 거 정말로 싫다는 거예요. 이미 안경만 쓰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스마트 글래스를 살 때 도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애플이 모두 고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펜던트랑 에어팟이에요. 펜던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CES 2026 삼성 프라이빗 부스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제 옷에 달린 이 마이크, 이런 걸 앞으로 달고 다니면서 얘가 주변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애플은 지금 에어태그 정도의 사이즈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 요 정도 사이즈, 에어태그 정도의 사이즈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영상으로 본다면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다만 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요걸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러면 디자인 이슈가 있죠. 애플이 반클리프랑 협업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 애플 로고가 그려진 목걸이를 예쁘다고 차고 다닐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뭐 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실용적인 용도가 있다 보니까 부유층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지만, 목걸이는 사실 실용적인 용도는 전혀 없는 철저히 사치제에 속하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적인 지위를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무엇보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목걸이는 옷에 가려지곤 해서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개발 중인 게 카메라가 탑재된 에어팟이에요. 최근에 애플이 에어팟 프로를 새로 냈는데 테크 유튜버 분들도 꽤 좋았다고 평가를 했지만 솔직히 칩도 그대로 썼고 테크니컬하게 디벨롭된 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세대 에어팟은 카메라가 달려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에요. 저는 스마트 글라스를 지지하는 쪽이지만 아직까지 안경은 대중의 허들을 넘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펜던트랑 목걸이는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해요. 하지만 에어팟은요? 사치제가 아니죠? 에어팟에 카메라 센서를 달아두면 안경만큼 아니더라도 AI가 주변을 보고 또 듣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실제로 애플에서 코드명 B798로 진행된 적이 있는 연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시는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대박 기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 같습니까? 기술들이 상용화된다고 우리가 밖에서 목걸이는 뭐 안경한테 시리야, 친구한테 나 좀 넣는다고 카톡 보내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잖아요. 도서관이나 공공장소에선 사용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애플은 2026년 말을 하지 않아도 얼굴의 표정이랑 이 미세한 근육 움직임으로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침묵을 이해하는 시리가 등장할 거예요. 저희가 주요 특허들을 찾아봤는데요. 2024년에 나온 특허에선 입으로 소리가 나오기 전부터 무슨 단어를 말할지 맞추는 기술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팟을 딱 낀 채로 이렇게 막 입만 움직여도 말하기 전에 어떤 글자를 쓸지 맞힐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무음 입력으로 대화까지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 누가 말했는지 또 이 주변에 있는 노이즈 같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입과 근육은 움직여요. 근데 소리가 안 나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말하지 않고 발음하면 입이 움직이긴 하잖아요. 이 움직임을 레이저가 판별을 해서 피부가 0.01mm만 움직여도 패턴이 바뀌고, 이걸 카메라 센서를 읽은 다음에 AI가 이 패턴을 학습을 하면 지하철에서 에어팟 딱 끼고 친구한테 간다고 메시지 보내 라고 입만 살짝 움직여도 전송이 될 거예요. 비유하자면 속삭이는 걸 AI가 자막으로 바꿔주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5년에 발표된 특허에선 입이 움직이는 순간 이 사람이 말을 하려 한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마이크를 활성화하고 고성능 모드로 전환해서 AI 가동을 준비를 합니다. 평소에는 딱 꺼져 있다가 말을 하려고 입을 딱 열려는 순간에 감지해서 그때만 켜지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미친 듯이 좋아지겠죠. 아마 2027년부터 8년 사이에 스마트폰은 주머니에서 연산 서버로서 역할을 하고 인간은 다른 디바이스로 세상과 AI를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NPU를 잘하는 스타트업들이 큰 수혜를 받게 될 거예요. 특히 퀄컴 같은 기업들, 또 국내에서 NPU 스타트업 하는 것들이 많은 수혜를 보게 되겠죠. 애플 실리콘도 뉴럴 엔진 성능이 좋으니 경쟁력이 높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세계 1위인 엔비디아랑 애플의 시총이 한 700빌리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과 추론으로 나뉘는데요. AI가 공부하는 게 학습이고요. 공부한 결과로 답을 하는 게 추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추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현재 삼성전자가 거의 세계 최고지만 앞선 기술들과 애플의 팬덤이라면 온 디바이스 AI의 왕이 애플이 되고, 그러면 엔비디아를 밀어내고 다시 한 번 더 1위로 등극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SOD가 웬일로 이렇게 애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냐고 의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는 애플을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나 제 개인의 선호와는 별개로 기술이 좋은 건 좋다, 별로인 건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무조건 한쪽 편만 드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좀 아쉬워요. 기술은 늘 발전하고 있는데 왜 늘
이분법적으로만 보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물리법칙뿐이고 나머지 모든 규칙들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하이젠버그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철저하게 물리법칙만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평가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본은 가장 정직한 물리법칙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애플의 비중을 줄인 것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이젠버그의 시각으로 본다면 과거의 아이폰이 쌓아올린 기술적인 해자가 이제는 해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애플이 내놓으려는 안경, 펜던트, 에어팟 같은 것들, 그런 신제품들은 아직 아이폰만큼의 압도적인 진입 장벽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애플이 단순한 제조사를 넘어서 인간의 감각을 지배하는 AI 에이전트의 패권을 지지 못한다면 결국에 애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으니까요. 앞으로 검색의 시대는 종말할 거예요. 그리고 시선의 시대로 대체가 되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고 검색창에 입력을 하는 과정들은 생략되게 될 거예요. 시선의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어팟에 카메라 달리면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에어팟에 카메라 달리면 지금이 35만 원인가 그쯤 하니까 59만 원? 59만 원 정도면 심리적 장벽이 있나? 그 정도면 사치지 아니에요? 59만 원이면 사치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싸긴 하죠.